안녕하세요. 호남 교차지점장 김희경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렇게 추운 날일수록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대 진단비인데요. 오늘은 이대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혈관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혈액이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 질환을 총칭해 보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뼈로 둘러싸여 있는데 만약 혹이 나거나 혈관이 부어버리면 뇌를 감싸고 있는 뼈로 인해서 안에서 부풀어 올라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거든요. 뇌는 심장보다 더 많은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한 수술비와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진단비가 비싸서 제한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수술비로라도 꼭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뇌혈관 질환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터지는 뇌출혈을 모두 보상하는데요. I65, 66은 뇌전 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이라는 코드로 7.2%의 남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I63 코드는 뇌질환의 전체 47%를 차지하는 코드입니다. 50대 이상 여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뇌질환은 I67에 속하는 기타 뇌질환 코드이고요. 이는 19.1%에 속합니다. 여기까지가 I60부터 69까지 해당되는 질환이었고요. 뇌의 시간폭탄이라는 뇌동맥류 들어보셨죠? 주요 증상은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단순 두통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뇌동맥류는 I71 코드로 뇌혈관 질환에도 속하지만 시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의료기관이 발달하면서 비관절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112대 수술비, 질병 수술비에서 3,230만 원을 보상을 해요. 시술을 할 때마다 지급하는 게 3,230만 원인데 13일인 오늘부터 추가로 21대 질병 수술비를 1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총 3,33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1대가 1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작긴 하지만 112대와 21대의 두 줄기 수술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혈관 수술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심장질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많이 들어보셨죠? 기가 막힌 신담보가 있으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이 부족하거나 괴사된 상태를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협심증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심장질환의 분류는 이렇게 I20부터 I25까지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허혈성 심장질환은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대부분 나눠지고 있고요. 협심증은 68.9%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은 10.4%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져가는 협심증 코드는 I20이라는 코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신담보인 심근병증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심장은 이미 그 자체가 근육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을 심근이라고 하는데 심근에 생기는 병을 심근병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은 수축을 해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요. 심근병증 코드는 I42와 I43 두 가지 해당이 됩니다. 심근병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즉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적절한 피를 보내지 못하는 그러한 병들이고요. 그러한 원인 없이 다른 원인들이 즉 너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걸로 심부전이나 심장 근육에 무리가 와서 병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1차적 원인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심장 근육 자체에 병이 생겨서 심근병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생기는 병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께 심장내과의 검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숨이 차다거나 다른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심근병증이 아닌지 감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병원 가기 전에 심근병증 진단비 2천만 원은 꼭 가입하고 가셔야 되는 건 아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가 막힌 담보입니다. 현재는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는 허혈성 진단비의 절반 수준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입 금액은 심근병증 진단비 2천만 원. 심장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수술비에 보상하지 않는 코드가 있어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코드는 I50에 속하는 신부전증, I47, 48, 49에 속하는 부정맥, I39에 속하는 심장 판막 질환인데요. 이거는 허혈성 질환비에서 제외되는 질환이고요. 이로 인해 진료하는 인원의 비중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환자 전체의 심장 환자는 59%,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하지 않는 심부전, 빈맥, 부정맥으로 진료받는 전체 인원은 41%가 된다고 합니다. 41%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가입하더라도 진단비를 받으실 수 없으니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심근병증은 빈맥에서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전체 41%가 넘는 질환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심근병증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심근병증 진단비를 따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술비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환들을 112대 수술비, 21대 수술비, 그리고 5대 기간 수술비에서 중복가입, 중복보장, 반복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질문받는 것들이 요거예요. 바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는데 이거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나요? 입원 안 하고 그냥 당일로 외래 가서 시술 받았는데 요거 수술비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질문 받지 않고 그냥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시술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시술 받아본 사람은 평균 횟수가 3회라고 해요. 시술할 때마다 반복 지급하는 스텐트 삽입술, 수술로 인정되니까 안심하시고 수술비 가입할 수 있도록 주변 분들 만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 교차에서 면책기간 없는 수술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오늘 2대 진단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영업활동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